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편먹고 무슨 얘기를 할까?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언제쯤 나오나 제일 기대했던 차량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바뀌었고 어떤 것들이 신규로 나왔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꼼꼼히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기존 차량과 바뀐 거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공통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7단 DCT를 사용했었던 가솔린 차량이 요번에 드디어 기대하고 고대했던 8단 자동 미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사양 관련해 가지고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2, 그 다음에 운전자 전방 주시 경고 카메라, 이거 저번에 GV70에서 썼을 때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요게 요번에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가 됐다. 이번에 또 환영할 만한 옵션 또 어떤 거냐?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와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거든요. 이거 드디어 스포티지에도 같이 적용이 되었다. 아주 환영할 만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이테크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가솔린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신규 적용이 되었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 회생 제동이라고 해서 패들 시프트로 회생 제동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요번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후진 연동 아웃사이드 미러 기능 같은 경우도 요번에 신규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 주차할 때 진짜 좋거든요. 투싼에도 있는 기능인데요, 스포티지도 드디어 탑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CCNC로 요번에 적용이 되면서 디지털 키 2도 됐고, 그 다음에 빌트인 캠 2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이패스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트림별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설명을 쭉 드릴 건데요. 일단은 가솔린보다는 많이 찾는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부터 먼저 볼게요.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356만 원이었었던 게 이번에 3,458만 원으로 102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2만 원의 인상이 과연 가치가 있었느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구동 모터 출력이 더 올라갔습니다. 기존에는 44.2kWh에서 이번에는 47.7kWh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모터 출력이 더 좋아졌으니까 차가 잘 나간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에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보면은 교차로 대항차와 정면 대항차가 기본화가 되었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정면 대항차는 전 버전에서 아예 없었는데 요번에 신규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화가 되었어요. 이전 버전에서도 있긴 있었지만 시그니처부터 있었고요. 아니면은 드라이브 와이즈를 추가를 해야만 들어갔었던 옵션인데 이번엔 기본적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가는 건 사용도 잘 안 하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변경이 되면서 아주 쓰임새 좋게 이번에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차로 유지 보조 2, 기존에는 기본 버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CCNC가 적용이 되면서 기본으로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기능 포함이 돼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을 때 핸들을 잡으라고 하면 우리가 살짝 틀어줬어야 되는데 이젠 그냥 손만 갖다 대도 핸들을 잡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편한 기능이고요. 진동 경보도 같이 울려주는 거 포함이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프레스티지에 다 포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됐는데 지금 100만 원만 이상이 된 거예요. 하지만 반전이 있을 거니까 좀만 더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내장을 보시면 LED 실내등이 이번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갔는데 예전에는 시그니처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썬루프를 추가해야지만 LED 실내등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편의로 넘어가 보면요. 일단은 애프터블로우가 이번에 신규 적용되었습니다. 애프터블로우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에어컨을 샥 쐬고 나면 우리 이 차량 안에 에어컨 이 길에 습기가 차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시동을 꺼버리면 그 습기가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냄새가 나오게 돼요. 근데 시동을 끄고 나면 이 애프터블로우가 계속 바람을 일으켜서 그 습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를 보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12.3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프린트를 저렴하게 팔고 잉크를 비싸게 파는 느낌.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은 12.3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면서 기아 커넥트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동을 끄고 켜는 그런 기능을 내비게이션을 넣지 않고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기아 커넥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트리밍 플러스 옵션 7,700원 매달 나가는 금액인데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7,700원짜리 스트리밍 플러스를 사용하기 위한 유도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좋은 옵션을 끼워 넣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반전이 있다고 했는데요. 빠진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장에서 루프렉이 빠졌습니다. 루프렉이 어떤 거냐면 천장에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검은 색깔 같은 게 나와 있는 그 루프렉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위에다가 뭘 더 설치하게 될 때 그 루프렉을 사용하면 되는 건데, 이게 뭐 기능적인 면에서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량의 디자인이 굉장히 밋밋해지거나 뭐 괜찮아지거나 합니다. 이게 원래 루프렉만 있는 차량을 쭉 보다가 루프렉이 없는 차를 보면 마치 이렇게 대머리를 보는 느낌, 굉장히 밋밋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거를 또 차별화 둔 게 아닌가. 이거 굳이 왜 차별화 두나? 그래서 이걸 루프렉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노블레스로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썬루프를 추가해야지만 루프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썬루프를 추가하면 루프렉에 뭘 달아? 다를 수 없는데? 보통 루프렉이 루프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루프렉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루프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썬루프를 설치한다? 이런 좀 아이러니한 기능 좀. 이 시트 옵션이 완전 다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운전석 파워 시트가 빠졌습니다. 기존에는 있었는데 빠진 거예요. 추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없고요. 노블레스로 넘어가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1열 통풍 시트가 또 빠졌어요. 기존에는 있었는데 빠진 거예요. 그렇다면 1열 통풍 시트를 쓰려면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넣어야지만 1열 통풍 시트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프레스티지에서. 뭐 물론 12.3인치 내비게이션 넣는 사람 많긴 하겠지만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지만 기아 커넥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비게이션을 집어넣으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본적으로 기아 커넥트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아싸, 나 내비게이션 선택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내비게이션을 집어넣지 않으면 1열 통풍 시트가 빠져버리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 집어넣을 수밖에 없을걸? 이라는 이제 옵션들이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으로는요, 이거 완전 충격이에요. 운전석 허리 지지대 럼버 서포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빠졌습니다. 기존에 있었다가 빠졌어요. 이거를 추가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노블레스로 들어가야지만 추가가 되고요. 옵션으로도 추가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노블레스로만 가야 돼요. 원래 처음에 사용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상관없는데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이게 없다. 그러면 허리에 뭔가 좀 빠진 느낌이 들고 허리가 굽어진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써보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프레스티지에서 빠져버렸다는 거죠. 무조건 노블레스로 가야지만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이패스가 빠졌습니다. 하이패스도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포함해야지만 하이패스가 추가가 됩니다. 뭐 이 정도야 그냥 3만원짜리 한 4만원짜리 달아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 다는 것도 되게 또 뭔가 신차에 이런 거 하나 붙는 게 좀, 이렇게 해서 이제 프레스티지를 한번 다 다뤄봤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프레스티지는 꼭 있어야 될 옵션은 다 빠졌다. 노블레스로만 들어가야지 된다. 근데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좋은 옵션들은 잔뜩 집어넣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프레스티지를 선택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해보자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건 게 아닌가. 이거 편집할 때 내 얼굴에다가 진주 목걸이 걸 거지. 다음은 노블레스입니다. 3,524만원짜리 차량이었었는데요. 이번에 가격이 바뀌면서 3,777만원이 됐습니다. 253만원이 인상이 된 건데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에 보면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기본화되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화되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있었을 때 구동될 수 있는 기능이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내장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내장 같은 경우에는 블랙하고 브라운은 선택이 가능한데 네이비 색깔은 선택이 안 됩니다. 기존에는 3개 다 가능했었거든요. 그게 불가능하게 되었고 시그니처로 가야만 네이비 그레이 색상이 선택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나 그 다음에 슈퍼비전 클러스터 12.3인치가 기본화 되었어요. 기존에는 하이테크 옵션을 추가해야 되거나 아니면 시그니처를 선택해야만 기본화되는 옵션이었었는데 이번에 노블레스에서 기본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니쉬도 조금 바뀌었는데 요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트로 넘어가게 되면 프레스티지에서 빠졌었던 운전석 파워 시트가 원래는 프레스티지에서 포함이 됐었는데 빠지고 노블레스에서 기본화가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열 통풍, 그 다음에 운전석 허리 지지대도 여기에서 기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은 다 노블레스로 들어온 느낌이죠. 기존에 있었던 동승석 파워 시트와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그 다음에 2열 열선, 그리고 2열 원터치 폴딩이 모두
컴포트라는 옵션으로 빠져서 45만 원을 추가해야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의로 넘어가 보면 하이패스가 이제 여기에 같이 붙었고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에 하이패스가 포함이 됐었던 건데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하이패스도 당연히 들어왔습니다. 노블레스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253만 원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존 노블레스에서 포함이 되었었던 옵션들이 컴포트로 따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45만 원을 추가해야지만 기존에 있었던 가격이랑 비슷해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한 300만 원 올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존에는 포함이 안 됐었던 옵션들이 또 기본화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살펴보면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추가가 되어서 89만 원 정도로 보고 하이테크 옵션에서 들어간 게 있고 빠진 것들이 있는데 얼추 좀 계산을 해보면 한 50만 원치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도 들어간 것과 빠진 것들 좀 따져보면은 30만 원치 정도로 볼게요. 그러면 한 150만 원 정도를 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번 노블레스는 한 150만 원가량 정도가 오른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고요. 페이스리프트에 한 150만 원 정도가 올랐다. 그 정도면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가성비 옵션은 확실히 이제 선택하기 어렵다. 적어도 들어갈 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옵션을 선택해야 됐을 땐 노블레스에서 웬만하면 종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그니처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얘기를 좀 하자면 기존에는 3,850만 원이었는데 요번에 4,042만 원이 되면서 총 192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있어서 추가가 된 건지 한번 살펴보면요.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가 추가가 되었어요. 신규 추가가 되었는데 기존에는 없었어요. 전 이 기능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운전자는 이 기능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내가 운전을 하려고 타로 갈라다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오 멋있다 이러고 마는 간지 좀 나는 그런 옵션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운전자한테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우드그레인 가니쉬가 이제 콘솔 어퍼 커버에 추가가 되었다. 발음하기도 힘들어. 이거 뭐 그냥 간단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다운그레이드 같은데 가죽 시트였던 게 프리미엄 인조 가죽 시트로 변경이 됐습니다. 인조 가죽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게 가죽 시트보다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운그레이드라고 표현을 좀 하긴 했는데 평가를 아직 좀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은 가죽 시트에서 인조 가죽으로 변경이 되었다. 스마트 커넥트 119만 원짜리가 기본화 되었고, 그 다음에 컴포트 45만 원도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메탈 페달, 그 다음에 메탈 도어 스커프가 프리미엄 옵션으로 빠졌어요. 그런데 프리미엄 옵션을 또 살펴보면 퀼팅 가죽하고 스웨이드 내장재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니까 일단 이거는 그냥 쌤쌤으로 보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상되었었던 192만 원에다가 추가적으로 신규 추가되었었던 119만 원의 스마트 커넥트를 빼면 실질적으로는 한 73만 원가량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랑 그 다음에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로 73만 원을 좀 퉁치기에는 좀 아쉽지만 페이스리프트 치고는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인정할 만하다 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트림의 총평을 좀 해보자면, 일단은 편의 사양을 추구하는 고객들이라면 반드시 시그니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일단은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전자세 메모리 시트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전석 이지 어섹스 때문에라도 시그니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비티를 대신해서 나온 이제 X라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취향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보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선택하고 아닐 분들은 아니고 이렇게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 바뀐 것 그리고 신규로 추가된 것들 한번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기아 자동차가 좀 배가 좀 불렀다. 일단은 프레스티지 트림을 완전히 조져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성비를 찾겠다? 스포티지에선 찾지 마. 그냥 셀토스로 가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성비를 찾는다는 건 결론적으로 결혼하기 이전에 젊은 사람들이 타는 가성비차 셀토스 정도로 조금 몰아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포티지는 패밀리카로 필요하긴 한데 크기가 큰 그런 소렌토보다는 적당히 보급형 패밀리카로서 스포티지를 밀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뱀의 머리에서 용의 꼬리가 된 스포티지, 어떤 옵션으로만 선택해야 될까 라고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다음에 올려주는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바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